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선거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한 열흘도 남지 않았죠. 근데 한 번 더 판사는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3월 들어 느닷없이 내려앉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그저 한숨이 나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이와 연동되는 윤석열 정부 지원론 그리고 견제론 역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견제론이 지금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4% 그리고 부정평가 58% 이건 갤럽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리뷰를 해봤을 때 견제론이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으면 그건 야당이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게다가 공천에서 실패한 것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계속 국민의힘이 상승세에 있죠. 그리고 윤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평가도 치고 올라가서 거의 40% 직전까지 갔습니다. 39%였죠. 갤럽 그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공천 잘못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패배를 한 사람들 다시 그대로 내놓았다. 새로운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비명행사라는 단어가 말하듯 최악의 사천을 벌였죠. 그런데 임종석 같은 친문 강경파를 주저앉히면서 단일 대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문자 그대로 민주당을 친명당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다고 하는 지역은 이제 10여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문은 영남에 갈 때마다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8시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악수를 하고 그리고 연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동훈 이렇게 연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 눈에는 장난처럼 보이더군요. 대다수 시민들은 쳐다만 보고 지나가거나 특별한 반응 없이 자신들이 갈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여의도역 앞에 있던 당직자와 취재진 등을 향해 불편함을 표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민심입니다.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이제 이재명 얘기 좀 할까요? 이재명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선거 종착점이 보이면서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내뱉는 아주 수위 높은 발언과 흡사합니다. 언론은 고공행진하는 조국 돌풍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설마 그가 그 정도까지 교활을 하겠습니까? 곧 감옥에 갈 게 뻔한 조국까지 경쟁 상대로 여겨 저리 막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입은 연일 거칠어집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한탄을 한 게 바로 그 예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일주일에 3차례씩이나 형사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서 망조가 들었다. 이 망조라는 말까지 듣게 된 걸까요? 이재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 퇴출을 시사하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분석처럼 이재명은 조국 혁신당 돌풍을 의식해 진영 내 강경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누가 더 강경한가?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이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즉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조국과 자신 중에 누가 더 윤석열 반대파의 정수로 올랐을 것인가를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성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다 보니 발언 수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을 연상케 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이 25일 오전 창원 현장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참 현장 회견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신문에 보면 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는 3.15 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주권자의 손으로 증명하겠다. 참 비유를 할 걸 하십시오. 70년 전 3.15 의견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것입니다. 오후 낙동강 전선 김해에 갔죠. 그 김해에 가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말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진 것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언론은 그간 이재명이 꾸준하게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해 왔다고 했습니다. 해고, 중도 해지 이런 표현도 즐겨 썼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전북 군산에서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리할 자신이 없으면 집에 가라고 해야 한다. 3월 22일 충남 서산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묻고 말로 해서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 그러다가 3월 19일 춘천 뉴스에서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이름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그 스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건재해서 내쫓지 않았나. 그랬죠. 광화문 시위에서 그 촛불 시위라고 불리는 시위에서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려 박정희 유해 옆에 파묻어버리자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게 거칠어지던 이재명의 입은 마침내 망조가 들었다거나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성까지 치달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사흘 전 23일 의정부 지원뉴스에서 현안인 경기도 분도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도로 나누는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를 비하한 말입니다. 이에 강원도 비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자 이재명은 마지못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던진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이게 어제 신문에 아주 대스특필이 됐죠. 한 사람당 25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 1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차상위층까지 1인당 10만 원씩 돈을 더 주겠다. 이 돈살포 정책은 이재명의 본색을 드러낸 것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생각처럼 성숙하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누구는 이재명이 또 돈살포를 외치는 걸 보니 선거가 돌아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 방송에서 이재명 말대로 하면 이재명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을 모르니 윤희숙은 이재명을 두고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로 보았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만인이 보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대담하게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말을 한 사람이니 그가 재정을 모른다고 타박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처음 말한 곳은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기자회견이라고 그랬죠. 그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터져나올 환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송파 현장에서도 그 말을 한 순간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데 드는 예산을 13조 1천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 뭐 곱하기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죠. 전 국민 5,132만 명에게 25만 원씩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 10만 원씩 더 준다고 계산을 하면 13조 1천억 딱 나옵니다. 이재명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는 24일 온종일 서울 곳곳을 누비는 유세 현장마다 바로 이 13조 원을 말하면서 손톱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의 재림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13조를 손톱으로 본다면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걸로 봐야 합니까? 세 발의 피 혹은 푼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성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에서 1000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침내 그는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돈을 풀어야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도는 거예요. 경제가 사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정말 이재명에게 한마디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 무식한 양반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언론은 이재명이 돈 풀기 수혜자로 기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2020년 4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은 1차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이 경기도민 1293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조 원 넘게 나눠줬습니다. 1조 한 3천억이 쓰였겠죠. 1293만 명이니 말입니다. 이듬해 1월에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또 1조 3천억 원 넘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두 번 준 겁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는 기본소득을 공약하며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에도 2023년 1월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다며 전국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7조 5천억이 되는데 추경안을 편성하되 횡재세를 걷자고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은 초대기업이 흑자가 몇 조씩 나는데 세금 몇백억씩 깎아주면 투자를 할 것 같냐면서 편을 갈라 부자 감세를 곡해갑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법인세 올리고 내린 데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인세를 왜 내려야만 되는지, 그래야 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지, 왜 다른 나라,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 홍콩 이런 데서 법인세를 계속 낮춰오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할까요? 어떻든 돈이 없다면서 초대기업 그리고 초자산가 세금을 왜 깎아주냐, 이런 질문을 이재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늘 좌파들이 내놓는 어진다는 뻔합니다. 부자 감세,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까느냐는 거죠. 부자에게 투자 메리트를 주어서 파이를 키우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위 10%가 전체 법인세의 86% 정도, 그리고 소득세도 거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90% 가까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잘 모를 겁니다. 자, 이제 의정 갈등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신문 방송에 보면 암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그리고 이 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분노에 찬 얘기들을 하더군요. 수술 일정을 잡았다가 전부 취소가 되니 말입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걱정인데 수술 일정이 계속 밀리니까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과대 정문 확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과연 봉합이 될까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면회정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날부터 예고된 진료시간 축소에 관해서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처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교수협의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인 조윤정은 의사도 교수도 사람인데 당직 쓰고 외래보고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진료시간 축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가장 소통이 원활한 대상자가 누굴지 판단해 회동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고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솔직히 잘 돌아갈 줄 알았죠.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해달라. 그래서 전공의 징계하는 문제는 전부 다 없는 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언론사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전혀 바뀐 게 없다. 의과대 2,000명 정원을 확대한 것 조금 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가 되지 않죠. 한편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겁박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그리고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지금 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박민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윤정의 말입니다. 의사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한 위원장에게도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원래 감투를 써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주면요, 그 권력을 부리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게 되죠. 자, 예정된 25일이 되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줄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줄을 쭉 서서 통 속에 사표를 일제히 써서 넣더군요. 문자 그대로 줄사표였습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에 참여한 19개 대학에 대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신문에 난 소아과 교수, 그렇지 않아도 소아과가 늘 의사들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소아과 교수는 나는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군요. 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声明을 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에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한동훈과 만났지만 교수협의회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 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현장 복귀를 유도하려면 적어도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안을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는 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 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교수협의회의 태도는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중후 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답답한 건 환자죠. 물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들은 당장 자신을 진료할 교수들이 병문을 떠날까 봐서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 전 한동훈이 교수협의회를 만나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며 의료계 정부 갈등의 국민전환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문 철회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0명 확대해놓은 이 문제를 보류를 해라, 재검토를 한다는 말만 좀 해달라,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걸 전제로 만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정 간 대화는 어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재논의를 포함시키는 그 여부에 달렸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 교수협의회가 바로 조규용 장관 보고 제발 물러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용 장관은 그러면서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노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의과대 2,000명 정원 확대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부터 그건 조금도 못 바꾼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 말입니다. 조규용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늦게 들어온 사람 그걸 구제해주는 그 안은 의논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의논할 수 없다, 이 주장입니다. 결국 조규용은 의사단체들이 고수를 하고 있는 정원 규모 원천 재검토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꼭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환자가 의사 수 느는 만큼 비례를 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 지금 이 상황 같으면 지역에 산부인과 소아과를 개원해서 솔직히 의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부는 끝까지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수할까요? 난 그것도 무척 궁금합니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연한 대응으로 정부의 입장을 선회시킨 만큼 2,000명 확대 문제 역시 두 사람의 고공 플레이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과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밀어붙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다는 겁니다. 누구인가 브리핑을 듣긴 들었겠죠. 윤 대통령에게 2,000명 확대를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속삭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이 직접 이 문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챗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말입니다.
중재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학별로 정문 인원 배정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뭐 100명 내려주고 어느 대학교에 50명 내려주고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늘어난 2,000명을 다시 줄이려고 해도 이미 정문을 배정받은 대학에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재판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합의 33부 재판이죠.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이 재판과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재명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강제 구인되는 건 싫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 사건 재판부 합의 33부가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지 지금 일주일 만입니다. 이재명은 3월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불출석했고 그리고 19일엔 같은 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한 건지 판사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법을 무시한 건지 저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형사피고인이 법정에 마음대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를 핑계로 말입니다. 이재명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공진됐습니다. 이재명은 또 22일엔 합의 34부에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 불출석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에 피고인이 없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또다시 불출석을 하면 구인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재명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전 성남부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직원 등에 대한 정의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제 토지용도 4단계 상향을 한 그 부분,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 부분 또 그게 아니라는 게 거의 다 소명이 됐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구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퓰리스트들에게 경고하는 속담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평등이나 정의를 앞세운 국가의 선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선한 얼굴로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가 곧 악마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